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11월 28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400원 하락해서 16,55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2.36%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증시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시작부터 끝까지 비슷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시간의 거래량도 크게 많이 없었고 거래 자체는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거래량은 325만 주입니다. 그래서 16,550원으로 마무리하였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최근에 4일 연속 크게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는 500만 주도 채 넘지 않는 거래량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수렴 구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다시 한번 17,000원대를 좀 저항을 받고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라고 해서 쭉 주가가 밀린다라고 보기보다는 거래량 자체가 이제 죽으면서 점점 이제 비슷한 주가를 형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확실히 이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고 다음 파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피크를 치면서 거래량 피크를 치면서 21선 위로 강하게 치고 나갔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승세가 이어지고 거기에서 이 17,400원이라는 저항대를 한번 맞고 나서는 두 번 정도, 지금 3번 정도 터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번 정도 저항을 맞고 지금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하는 상황인데 일단 이제 21선과 61선에 대한 골든 크로스는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조건은 이미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21선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증시가 좀 더 하락을 해서 같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라인을 유지를 하면서 횡보를 하거나 혹은 조금 더 힘을 주어서 위로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저항 라인이 16,200원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자체가 16,200원 정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초반 그리고 이제 17,000원, 17,400원 정도 그 정도 주가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점을 다시 찍고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다시 좀 반등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거래량 자체가 이제 300만 주 근처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300만 주 근처에 거래량이 지속이 된다면 큰 움직임 없이 이 구간을 횡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1선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 수렴 패턴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거래량이 좀 더 터져주면서 위로 주가가 뻗어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평선들이 하나 둘씩 옆으로 횡보를 시작했고요. 거기서 수렴 구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21선과 61선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던 그 지점을 살펴보았어도 지금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이 음운구름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도 마찬가지 큰 변화 없었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이제 7,000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26만 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주가는 이제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거래량 없이 크게 매수가 공격적으로 붙거나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도 세력을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투신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금융투자 보험은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고 투신도 하루 정도 매도했지만 거의 보합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이 기관 투자자에 대한 수급 변화,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보험과 투신이 매도를 계속 이어오다가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점,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도 매도를 계속 하지 않고 계속 공격적으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11월 25일에 하루 정도 매도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제 크게 매도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18일 이 옵션 만기를 제외한다면 이미 11월 중순부터 해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수급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딜 이후에 이 연기금 투자자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는데요. 이 공격적인 매도가 끝나고 이제 매수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하고요. 공매도 잔고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지금 최근에 계속 좀 줄어들고 있죠. 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가지고 1,400만 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고점 1,530만 주 정도를 찍고 점진적으로 이제 이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130만 주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1 공매도 거래량은 14만 주 정도로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매도 1 거래량과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둘 다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확실히 좀 공매도 잔고가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하게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1대1로 매칭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분명히 이제 12월 초에 12월 9일이죠. 그때 이제 코스피 200에 대한 재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두산 에너빌리티로 좀 10% 정도 유입이 되는데 그 금액이 이제 300억 정도가 유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아무래도 공매도 잔고가 좀 상환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네, 그때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분 비율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 정도에는 이제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반기 리밸런싱이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편입과 편출에 대한 금액이 뭐 크게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MSCI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그 안에 이제 비중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JP모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매수 매도를 활발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JP모간이 공매도 잔고를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주가를 좀 쥐락펴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거래를 좀 보더라도 JP모간 쪽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좀 많이 늘리고 있고요. 모건솔도 그렇고요. 상위권에 지금 포지션을 잡으면서 확실히 이제 또 이제 그 코스피 200에 대한 비중이 늘어날 때 공매도 잔고를 이용해서 지분을 또 늘려갈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 같은 경우는 오늘 상환이 좀 더 되었습니다. 29만 주 상환이 되었고 체결이 13만 주, 그래서 한 16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고요. 잔고는 이제 3,150만 주에서 3,140만 주 정도로 조금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고 자체는 뭐 크게 변화 없었고요. 3,100만 주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 네,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추적 물량이 이제 26만 주 플러스해서 당일 물량 26만 주, 뭐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외국인 보율도 11.59%, 11% 중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거래량도 크게 없고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공매도 잔고라든지 대차 잔고도 큰 변화 없이 조금 이제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주가 자체는 17,400원과 그 다음에 16,200원 사이 이 정도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이제 수렴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래량이 이제 300만 주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량이 다시 한번 증가를 할 때 이 17,400원 라인을 뚫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끌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제 저점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이제 많이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점에서 내려왔던 그 폭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상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이 상승 폭에 대비해서 시간을 조금 가진다라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좀 그런 것이 내릴 때는 이제 그런 하염없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좀 힘들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어쩔 수 없게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좀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것은
이 세력이 붙었을 때 아주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많이 꼬였었죠. 사실상 이제 주가 수렴 구간이라고 해서 요 정도쯤에 이제 상승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네,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도 좀 있었고 갑작스럽게 유상증자 발표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 블록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좀 겹치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가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돌아왔지만 크게 결국에는 1년 전과 지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냥 시간을 날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한 재무 개선 과정과 그다음에 기업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1년 전과 대비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도 확실히 이제 힘이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증시 상황이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1년 전은 증시가 이제 한참 내리기 시작할 때 그때였고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을 때 주가를 추가 매수를 좀 하면서 기회를 노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단가도 어느 정도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천천히 이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연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 분명히 좀 반응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이 아니더라도 연초에는 반응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은 이제 증시 흐름이고요. 코스피 오늘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30포인트 정도,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2408포인트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좀 꺾어서 조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네, 증시 자체는 뭐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평선들이 이제는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 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네,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 대비해서 조정폭이 크게 깊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코스피가 좀 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지금 뭐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2,600억, 1,2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같이 좀 매도를 하면서 좀 떨어졌는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사실 코스피에서 크게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코스피의 좀 외국인 투자자, 외인 자본들이 꽉 이제 자리를 좀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크게 지금 변동성이 없고요. 그만큼 이제 증시가 좀 저점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느끼기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21선을 지금 지켜주면서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피보다 확실히 반등폭이 작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확실히 최근에는 기술주의 그런 종목보다도 그런 우량주 위주로 좀 움직임이 더 강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도 조금 오늘 코스피보다 조정폭이 깊었지만 확실히 반등을 하는 추세입니다. 투자 수급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더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이 증시 흐름은 지금 개선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34원으로 이제 쌍바닥을 찍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1300원 중반 정도에서 환율이 좀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 자체가 이대로 이제 1200원대로 바로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상승 이후에 자리를 잡듯이 이 환율도 하락 이후에 좀 자리를 잡는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인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소강 상태고 소량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는 이 정도로 좀 살펴보았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오늘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1% 정도 같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뭐 3.68%, 3.7% 아래에서 계속 좀 유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도
네, 환율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좀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거 볼 거는 다 봤고요.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소식들 좀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전해드릴 소식은 10차 정기본 공청회죠. 그래서 10차 정기본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최근에 그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그리고 해외가 굉장히 뜨겁게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석탄 비중을 확 줄이고 이제 원전 비중을 그대로 이제 30%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파격적으로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정권 대비해서 현재 정권은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에너지 수립 계획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수정을 한 것이 석탄 비중을 좀 더 줄이고 원자력 비중을 원래 이제 30%대로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신재생에너지도 비중을 늘리는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6년에는 원자력 비중이 34.6%,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30.6%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에너지 믹스라고 하죠. 그래서 석탄 비중을 확 줄이고 에너지 믹스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에너지 수급 계획을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 기준으로 본다면 원자력이 32.4%, 석탄이 19.7%, LNG가 22.9%, 신재생에너지가 21.6%, 수소 암모니아가 2.1%. 수소는 아직까지는 낮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에 대한 개발과 그런 과정을 이제 겪어갈 거기 때문에 네, 이 비중도 점진적으로 이제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급속도로 좀 늘어나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 중간 매개체로 이제 원자력 에너지가 32.4%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 아래에서 올라오는 반면 원자력 에너지는 지금 뭐 크게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아직까지도 원전 비중이 높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파격적인 변화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신한울 3, 4, 5기에 대해서 이 투입이 되고 그리고 수명을 다한 그런 원전에 대해서 수명을 늘리는 정도,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전라남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주도라든지 그런 쪽에 좀 공격적인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산업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액화 천연가스도 LNG 비중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석탄에서 LNG로 네, 가스 발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가스터빈 공장이 새로 생길 거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원자력 비중이 높은 그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가스터빈을 할 수 있는 LNG 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풍력 태양광 모두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 정책 변화는 상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유리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기술력이 사실상 우리나라보다도 해외 기술력이 좀 더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렇게 급격하게 비중을 늘렸을 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늘렸을 때 일자리 창출도 창출이지만 사실상 이제 외산 기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 이제 국산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CS 윈드 뭐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대형 풍력 그 발전기에 대해서는 외산 기술을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 외산에 대한 사용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는 국산화를 추진해야 되고요. 그 국산화에 대해서 가격 경쟁 입찰을 네, 진행을 할 때 국산화에 대한 비중을 퍼센트를 또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또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시장이 계속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정책이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석탄을 줄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진행되는 그 자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자체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아주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번 주에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는 수렴을 하였고 21선을 찍고 반등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소식들이 하나둘씩 구체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우디, 뭐 폴란드, 뭐 이런 빅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이제 약간 소강 상태인데요. 분명히 이제 그런 소식들이 일회성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도 그 소식들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비중도 높아진 것이고, 그런 에너지 테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받고 브랜드 평판 1위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주가에 다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